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사주를 이야기할 때, 풍수를 이야기할 때, 나무가 어떻고, 물이 어떻고, 나는 사주에 물이 더라, 불이 더라,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내 칼라는 어떤 게 적정한 칼라인지, 그런 걸 많이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걸 제대로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사주란 것은 기둥이 4개고, 글자가 8개, 그래서 사주 팔자를 다 풀어야 되고, 그게 또 복잡하고, 나름대로 복잡한 건 아닌데, 초보자고 볼 때는 복잡하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 간단하고 하다고 해서 제대로 푸는 것만큼 값어치가 없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닌데, 쉽고 간단하게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사주라 그러면 조금 전에 말했듯이 기둥이 4개, 기둥이란 것은 몇 년도 태어났다는 그 기둥, 올해 2024년 갑진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하나의 기둥입니다. 갑진년에 태어나고 무슨 달에 태어나고 이런 거. 연, 갑진년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월, 매월에 태어나고 또 일, 태어난 일이 있죠. 그 다음에 시, 몇 시에 태어났다. 그리고 요렇게 기둥이 4개 되는 겁니다. 4개 되고 글자가 8개. 그래서 사주팔자라 그러는데 이걸 풀어갖고 내한테 적당한 게 뭐다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그걸 일반적으로 사주를 풀 때 나, 일이 납니다. 나. 그 다음에 연이 조상이고 시가 자손이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손덕을 볼 때는, 조상덕을 볼 때 부모덕이 좋니 안 좋니 보는 거는 연에서 보기도 하고, 자식덕이 있니 없니 보는 것도 시에서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나니까 사주를 일반적으로 풀어서 거기에 내한테 가장 중요한 게 오행이 뭐냐를 뽑아갖고 뭐 어떤 운에는 좋고 어떤 운에는 안 좋고 이렇게 말씀을 자료관에 가면 하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내가 물론 중요하겠죠. 내가 중요한데 당장은 말이지 돈이 중요하고 진급하는 게 중요하고 취직하는 게 중요하거든. 그건 나만 해결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위의 환경 이런 게 내한테 맞아야 되는 거든. 그래서 그 환경이 좌지우지하는 게 내가 태어난 계절이에요. 사주팔자가 만들어진 동아시아 쪽에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동아시아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내가 나무로 태어났는데 봄에 태어났는지 여름에 태어났는지 가을에 태어났는지 겨울에 태어났는지 확연하게 틀리잖아. 그래서 내보다 더 중요한 건 사회생활을 할 때 살아갈 수 있는 건, 일반적으로 사주를 풀 때 나를 위주로 풀기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조금 덜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보다는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게 더 중요하니까, 살아간다는 것은 벼슬을 얼마만큼 할 건지 돈을 얼마만큼 벌 건지 그게 중요하거든. 그건 어디서 결정이 되느냐면은 사계절에서 결정이 돼요. 사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변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봄이 태어났냐, 나무가 봄이 태어났냐, 나무가 여름에 태어났냐 다 다르잖아, 그죠? 내란 나무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 태어난 게 더 중요하거든. 그래서 사주 전체 풀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내가 언제 태어난 계절은 다 알 수 있겠죠. 계절, 내가 태어난 년, 내가 태어난 월, 내가 태어난 일, 시가 있는데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뿐이잖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태어난 건 본인이 알 수 있겠죠. 요즘 앱에 들어가면은 언제 태어났는지 생년월일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봄은 보통 양력으로 2월 초순에서 5월 초순까지고, 그 다음에 또 3개월, 5월 초순부터 8월 초순까지 양력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순까지는 이제 여름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8월 초순부터 입추가 보통 8월 되면 입추가 덜하죠. 덥기는 8월 달이 더워도. 그래서 8월 초순부터 11월 초순까지 가을이라고 그래요. 양력으로. 그 다음에 이제 11월 초순부터 다음 해 2월 초순까지를 겨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계절이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를 알 수 있고,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면 앱에 들어가시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절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사주 8글자 중에서. 왜냐?
내가 죽으면 계절도 소용없고 내가 제일 중요하겠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해는 내가 벼슬이고 돈이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늘 산소가 없어서 내가 살까 죽을까 이거 걱정 안 하죠. 그래서 계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실 거고, 그리고 봄은 목에 속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자면은 화는 여름에 속하겠죠. 금은 가을, 수는 겨울입니다. 그래서 내 오행이 정해지겠죠. 봄에 태어났는지, 여름에 태어났는지, 가을에 태어났는지, 겨울에 태어났는지. 오행은 뭘 좋아하느냐 하면은, 나무를 예를 들면, 나무가 살아가려면은, 보통 제가 강의나 이런 걸 할 때, 나무가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물 이러는데, 물보다도 더 필요한 건 빛입니다. 이걸 사주팔자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도 잘 자각을 못 하시던데, 그래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를 맺고 수확이 되고 그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나무가 크는 과정에서도 그래요. 그리고 음양오행도 그렇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생한다 그러거든. 상생한다. 생은 낳을 생자죠. 낳을 생자다. 낳는다. 항상 오행은 순서대로 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생한단 말은 어머니, 나무는 화를 생한다. 나무의 아들은, 자식은 화가 되는 거예요. 나무의 어머니는 수가 되고. 순서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동물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이런 걸 사주팔자 하시는 분들도 언뜻 잘 모르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머니를 우선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일단은, 자식을 우선, 제가 자주 말하는 것 중에서 어머니하고 자식 중에서 누가 더 중요하냐. 어머니를 더 중요히 여긴다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뭐 결혼하면 내 아들, 딸은 유치원에 가고 한 30분만 늦게 봐도 신경이 우두서고, 근데 시정이나 또는 본가에 전화해갖고 안부 묻는 건 한 달에 한 번 이슬동말동 하죠. 그래서 자식이 우선이다. 여기까지 이야기했으면 쉽습니다. 이 순서대로 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주를 전체를 안 풀고 이렇게 해서 뭐 의패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은 그런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봄에 태어났는데 사주에 불이 많다. 그럼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내 자식이. 그런데 바꿔 생각하면 자식이 많다고 해서 그 자식들이 다 못 키우고 그러진 않거든. 순서대로 하면은 마이너스는 없다는 거죠. 최소한 플러스 이상, 플러스 몇 점이냐. 그게 전체 사주에서 좀 좌지우지하게 됐지만 뭐 간단하면서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우리가 얻을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봄에 태어나신 분은 아까 말한 대로 2월 초순에서 5월 초순까지 태어나신 분은 여름이 내한테 가장 좋은 거다. 여름이 뭐냐? 여름은 빛이고 불이고 남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은 토마토를 많이 먹어야 되고 이렇게 화에 관한 직업은 전기고 IT고 영상 화려한 거. 술집은 화려한 게 아닙니다. 술집은 어두운 거고 화려한 그런 걸 선호하면 방향도 항상 남쪽.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남쪽으로 가면 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겨울에 태어나신 분은 겨울에 아들이 목이죠. 봄이란 말이에요. 봄. 겨울이 추울 때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 겨울에 태어나신 분은 내가 선호하는 색깔은 초록색을 선호하고 나무에 관한 것, 또 생명에 관한 것, 방향은 항상 동쪽을 선호하고 해돋이, 생명 이런 쪽으로 가까이 하고 음식은 초록색의 음식, 풀, 신맛, 식초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선호하고 하면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에 태어나신 분은
목, 화, 토, 금, 수인데 토는 오늘 뺐습니다. 토에 관해서 강의를 하려면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답만 주면은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금이 일단은 자식이 되는 겁니다. 이 금은 단단한 거죠. 흰색이고 차 이런 거 단단한 것도 금에 속하거든요. 그다음에 음식으로서는 뭐 흰 음식, 무라든지 뭐 양파라든지 밤이라든지 이런 걸 먹으면 몸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이 방위는 서쪽이죠. 서쪽. 항상 뭐 어느 쪽으로 할까 모를 때는 서쪽으로 가야 좋다는 거죠. 색깔은 흰색이고 차는 항상 흰색을 사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태어난 사람은 두 가지를 선호해야 돼요. 첫째는 겨울. 가을에 자식은 겨울이니까. 뭐 자식이 잘 되고 자식 있고 이러면 그죠? 내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세상사가 그죠? 가을에 태어난 사람 색깔은 검은색. 방위로는 북쪽이고 음식은 해초류나 이런 걸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가을에 태어난 사람은 자식만 선호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이제 설명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복잡하기 때문에 답만 가르쳐 주면은 가을에 태어나신 분은 여름도 같이 내 걸로 가져야 된다. 색깔을 이야기하자면은 가을에 태어난 사람은 뭐 검은색하고 붉은색하고 두 개 다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로 빨간색의 과일, 도마도, 뭐 비트, 수박 이런 것도 좋고 해초류도 좋고 같이 먹어야 돼요. 가을에 태어나신 분 두 가지를 다 선호하셔야. 겨울에 태어나신 분은 아까 했죠. 봄을 선호하면 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사주의 문제되는 게 많이 풀립니다. 먹는 것만 제대로 그렇게 먹어도 많이 풀리고, 방향만 제대로 내가 그렇게 여행을 말이죠. 뭐 해외여행 가는 것도 좋지만은 국내 여행도 말이죠. 한 달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짜갖고 동쪽으로만 쫙 갔다 온다든지, 겨울에 태어나신 분은 동쪽으로만 쫙 가다, 봄에 태어나신 분은 남쪽에 자주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기운이 많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간단한 거니까 설명이 조금 복잡할지 모르겠지만 요 결과는만 보고 간단한 거니까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되고, 가을에 태어나신 분은 마찬가지로 두 개 다 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름에 태어나신 분은 금을 취해야 된다. 토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고 이런 거는 초보자는 그 의문을 가질 게 없겠죠. 이런 결과론이다 이러면 따르면 되는데, 사주를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의문을 가질지 모르는데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으면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본인의 생년을 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뭐 이런 거라든지 자축인묘, 진성, 십이지지 이런 게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8글자가 뜹니다. 그러면은 월의 밑에 부분이 달,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그 계절에 보면은 인묘진이란 글자가 있으면 봄에 출생하신 거고, 사오미란 글자가 있으면 여름에 출생하신 거고, 신유술이란 글자가 있으면 가을에 출생하신 거고, 해자축이란 글자가 있으면 겨울에 출생하신 겁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응용을 하시면은 봄에 태어났으면은 남쪽으로 간다든지 빛을 선호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좋은 어떤 기운을 받고, 말씀드렸다시피 사주에 내가 화가 많다, 사주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화가 많다, 근데 또 화를 선호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계절로 따지면 이건 어머니고 이거는 자식이고 날생자거든요. 상생한다 이렇게 목화 토금수는 상생하니까 자식이 많다고 옛날에는 10명 놓고 이래도 다 키우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니까 아주 엄청난 기운을 받는 분도 있을 거고, 화가 많으면 또 조금 받을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시도를 해보시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다. 날짜를 정해서 생각나무 가는 것보다도 매달 뭐 셋째 일요일 간다든지 뭐 셋째 토요일 간다든지 정해서 갔다 오시고 이런 건 상당히 좋은 기운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꼭 실행해 주시면 좋은 결과를 많이 얻을 거라고 믿습니다.